네, 먼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본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위대와 외국군의 공동훈련을 총 38차례나 진행을 했습니다. 네. 주당 2회꼴이었는데요. 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 유럽 국가들과 군사훈련을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 문제를 건드리며 중국을 도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이 미국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일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대만 문제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하더니 네. 미국과 함께 대만을 지키는 워게임과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행된 방위백서에서도 대만의 정세 안정을 언급하면서 대만의 방어가 곧 일본의 방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 동북아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흐름들을 이해하려면요, 미국의 새로운 군사 전략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0일 글렌 베너크 미 북부사령관은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사 왼편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왼편 전략이란 발사 준비, 발사, 상승,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 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 단계, 즉 상대의 미사일 발사 전에 공격을 먼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토메르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 영내 집단 미사일 방어 노력과 연계한 동맹과의 긴밀한 공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도태평양 내 일본, 한국, 호주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땅이 아주 넓죠. 미 본토와 태평양이란 넓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고요. 또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미국 혼자서 정보와 군사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맹국의 군사력과 정보통신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네. 네. 미국의 발사 왼편 전략은 선제 공격의 다른 편인데요. 일본의 적기지 공격 논의나 한국의 선축체계 구축도 다 이 발사 왼편 전략에 부응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적 일체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미일 연합사령부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미국과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육해공군, 해병대, 해양경비대, 우주군의 정보 수집 센서와 전술 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해 지휘통제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군대뿐만 아니라 동맹국가의 연합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를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군사훈련 및 통합된 연결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한 일본,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와 교정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구조에 따라서 자국이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2015년 안보법 개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지만요,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서 헌법 구조를 뜯어고치는 개헌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가 내각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한 일본의 사전포석이 자신들의 침략 과거사를 부정하고 또 식민 지배와 대동아 전쟁을 미화시키고 주변 국가의 영토 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도쿄올림픽 관련한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그쵸? 일본 방위 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스가 총리는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란 표현만 쓰겠다고 하면서 강제 연행이란 표현도 일본 교과서에 쓰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 노동이 아니라면서 강제 노동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야스쿠니 신서 참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은 침략 역사에 대한 죄의식이 아니라 긍지감을 심어주고 과거 청산 의지가 아닌 복수심을 불어넣어서 군국주의화에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월 8일 일본 당국에 대해서 12명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내렸던 이 판결, 지난 3월에 법원에서 취소해버렸습니다.
또 지난 5월에도요. 주권 면제와 국가 간 합의를 운운하면서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6월 7일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한국의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보면 참 기가 찹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도 사라졌다. 네. 강제 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또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각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면서 일본의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열받는 발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있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발언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적 합의였다라면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판결이 곤혹스럽다고 했습니다. 또한 3.1절 기념사에서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일본 정상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본은 오히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래야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2001년 일본 도쿄 전철역 선로에서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이수연 씨를 언급하면서 한일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충일에 한일 양국 협력이라니 뜬금없었죠. 네, 참 뜬금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문재인 정부 이제는 대놓고 일본과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알래스카에서 한국의 공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미국과 함께 레드플래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7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호주, 일본, 한국이 퍼시픽 뱅가드 훈련을 진행했고요.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훈련에 대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공동 훈련을 한다고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훈련임을 인정한 것이죠. 네, 또 파이브 아이즈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와 함께 일본과 한국이 호주 앞바다에서 텔리스만 세이버 훈련을 8월 7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구축함을 포함해서 병력 240명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MD 구축과 동맹국 간 상호 운용성 증진을 꾀하고 있는 미국은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군사훈련을 통해서 동맹국가 통합된 군사력을 만들고 있고 네. 여기에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아바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자기의 죄에 대해 부정하는 일본에 대해 분노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본에 대해 떳떳한 입장 없이 굴욕적으로 대하는 문재인 정부, 거기에다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우리에게 굴욕감까지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요평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